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아침이 밝아왔어요. 6시 월요일인데 또 하루를 또 멋지게 시작해야겠죠. 8월 14일인데 내일이 8월 15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징검다리 연휴 이렇게 비슷하게 쉬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기운을 제가 넣어드려야겠죠. 그래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하수. 이 하수는 이 적의를 드러냅니다. 적의. 이 적의를 드러내고 이 고수는 때를 기다립니다. 때. 여러분은 적의를 드러냅니까? 때를 기다립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그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의심이 되더라도 처음에는요 티를 내지 않아요. 티 내지 않고 믿는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자신이 의심받는다는 것을 모를 때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궁지로 스스로를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꾸만 선을 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닥치는 것은 오히려 더 그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은 일단은 그대로 두자는 거죠. 일단은 그대로 두자.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에 결코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며 또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완전 몰고 갈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그런 고수는 결정적인 때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단칼에 그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내용 참고하십시오. 상당히 좀 살벌하기도 하고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삼성의 뭐 뉴스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당장 뭐 주가가 막 슈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큰 흐름을 보고 삼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이죠. 이 시리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UI를 시범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원 UI 6예요. 6. 이 6의 그 베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는데 베타 서비스 운영 지역은 한국, 미국, 독일이에요. 이렇게 베타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은 갤럭시 S23 시리즈 사용자는 삼성 멤버십 앱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베타 테스터들은 새로운 갤럭시 기능하고 인터페이스를 미리 체험을 하고요. 그럼 피드백을 이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또 베타 서비스에서 얻는 그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식 버전이 있습니다. 공식 버전 UI를 이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UI는 사용자 습관하고 이제 취향에 맞춘 그런 개인화가 특징인데 이 모드하고 루틴 기능을 활용하니까 잠잘 때나 운전할 때처럼 특정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원하는 잠금 화면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수면 모드를 실행을 하면은 미리 지정해둔 그 평온한 느낌의 그런 습 사진이 잠금 화면에 적용되는 식입니다. 카메라 위젯도 개인 맞춤형인데 사전에 그 카메라 모드를 설정해 놓고 이를 위젯으로 띄워 놓으면은 그런 원하는 설정으로 카메라를 손쉽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촬영한 사진하고 동영상이 어떤 앨범에 저장될지도 다르게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간결해졌고 새로운 기본 글꼴이 이제 제공되고요. 삼성 키보드에 새로운 이모지도 이제 추가가 됩니다. 스크린 윗부분에 있는 빠른 설정 창은 쉽게 그 실행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 UI에서는 스크린 화면 그 상단을 이제 2번 내려야지만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오른쪽 상단을 위해서 아래로 이제 한 번만 쓸어 내리면은 펼칠 수가 있고요. 스크린 화면 상단을 아래로 밀면은
나타나는 그 작은 사이즈의 빠른 설정창에는 스크린 밝기 제어 막대가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X 사업부에서도 그래요. 부사장이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그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새로운 업데이트마다 갤럭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요.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요. 요즘 그 잠잠했던 개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립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등 일부 2차전지죠. 2차전지 종목에 쏠렸던 투자 형태가 이제 분산이 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이달 들어서 11일까지 이제 개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2조 4,474억 정도 사들입니다. 같은 기간에들은 2조 4,100억 정도, 외국인들은 1,800억 정도 순매도를 각각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한 달로 범위를 넓히니까 개인들의 순매수 대금은 4조 4,762억에 달합니다. 앞서서 개인들은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5,229억 정도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달에는 보름 만에 지난달 순매수 규모를 넘어선 셈이에요. 이달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6,900억 정도 되고요. 집중됐고 포스코홀딩스가 5,875억 뒤를 이어요. 또 기아가 새로운 자동차 주도주로 떠오르다 보니까 개미들의 그 투자 심리가 이제 몰립니다. 올해 상반기 1조 한 9,100억 정도의 개인 투자 자금이 이제 몰린 에코프로는 이 기간에 1,283억 정도 추가 매수에 그쳐가지고 전체 시장에서 12위 수준에 머물렀고 지난 상반기 1조 1,967억 이렇게 개미들이 이제 몰린 에코프로비엠도 한 340억 정도 이제 순매수에 그쳤어요. 오히려 상반기 937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금양이 이달 2,100억 정도 개인 투자금이 추가로 들어왔고 LNF도 이달 개인들이 1,541억 정도 사들였고요. 새로운 2차전지 주도주로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도 최근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등 기존의 2차전지 주도주의 주가 조정이 이어졌는데 삼성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하고 2차전지 내 그 비중이 적었던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여서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그런 수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투자금이 이제 몰린 삼성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증권가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이달 삼성의 목표가는 9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보니까 메모리 턴어라운드하고 그 파운드리 모멘텀이 더해지는 시점인데 그 매수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94,000원 유지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리고 또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2차전지의 소재 그 과점 업체가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메리츠에서는 그 지난 10년간 경기 변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철강 회사였으나 향후 10년간 성장이 담보된 2차전지 그 소재 산업의 주요 소재 공급을 이제 과점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이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 구매에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을 해요.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 같은데 공정위가 다음 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그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에. 브로드컴은 신규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그 기존 발주의 물량 선정 및 기술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가지고 삼성전자의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스마트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아요. 2020년 3월 체결된 이 계약에 따르니까 삼성은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한 6천만 달러 이상 구매를 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차익을 브로드컴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서 200억 규모의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 의견안을 마련했고 그런데 그 삼성이 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 반대를 하니까 지난 6월 동의 의견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에 재개를 합니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피해 구제 등 이런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예요. 공정위 위원들은 내달 초에 열리는 전원 회의에서 이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의 그 팔을 비틀어서 원하지 않는 계획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등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브로드컴은 혐의를 이제 부인을 합니다. 브로드컴 측은 지난 6월 7일 동의 의결안 인용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은 삼성의 위탁을 받아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오히려 의뢰의 지위에 있었다. 삼성전자의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선도적 사업자끼리 맺은 계약이었다 주장을 합니다. 브로드컴 대리인도 삼성은 최소 구매 약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하는 모든 조건을 얻어냈다고 하죠. 갤럭시 S20, 21 판매량이 내부 목표에 못 미치니까 그 판매 예측 실패와 판매 부진의 책임을 이제 브로드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공정위 심사관은 그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획을 강요를 했고, 이 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수 확보됐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측도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스마트폰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을 했고, 당시 삼성전자 대리인은 브로드컴의 중대한 공급망 교란 행위라면서 외국 회사가 원료 부품 공급을 볼모 삼아가지고 국내 기업의 경영을 방해를 하고 경쟁을 위협할 수 없도록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정위는 20년 브로드컴의 경쟁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신고로 이 사건의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내달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와 퀄컴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이제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 계약으로 3억 한 2,63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참 갑질하는 놈들은 좀 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다이 사만트 인도 그 마하라슈트라주 산업부 장관이라고 하던데 이름이 참 깁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한국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과 투자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한 그 사만트 장관은 매일경제랑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이 반도체 기업의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밝힙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마하라슈트라주에 들어갈 경우에는 입주한 다음 해부터 투자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 인도 정부가 50%, 그 주정부가 한 25%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만트 장관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입주해서 생산 기지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강조하고, 그 마하라슈트라주는 그 GSDP가 4,390억 달러로 인도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아직 마하라슈트라주에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없고, 그 사만트 장관은 전기차 기업이나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도 이 반도체 기업과 비슷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장관은 그 마하라슈트라주 내 그 푸네 지역에 현대차 생산 기지가 생기는데 그 계획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섬유 식품 기업 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고, 장관은 한국 섬유 기업 유치에도 희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HBM 관련된 이야기 많아요. HBM, 하여튼 프로세싱 인 메모리,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등 이 반도체 업계의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개발 경쟁 구도가 삼성과 하이닉스로 압축되고 있어요. 특히 AI의 그 성장세에 힘입어서 AI용 그 HBM3 수요가 빠르게 이제 늘고 있고, 침체됐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본격적으로 현재 들썩이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그 mem콘이나 플래시 메모리 서밋 등 국내 그 메모리 반도체 행사에서 HBM을 비롯해가지고 HBM PIM, CXL DRAM, CXL PNM 이런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 기술을 잇따라 공개를 했어요. 삼성이 AI 연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D램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생성형 AI 시대의 조기 개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인데, HBM 2, 3세대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삼성이 AI 시장 급성장을 예상하지 못한 채 하이닉스에게
세계 최초 HBM3 양산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이에 삼성이 AI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차세대 D램 개발 양산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죠. 삼성은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CXL D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연내 양산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5월은 세계 최초 CXL 1.1 기반의 D램을 개발한 지 1년 만입니다. 이 CXL은 CPU 한 개당 사용할 수 있는 D램이 제한된 그런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각 장치 간 직접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D램에서 처리 가능한 서버 메모리 용량을 수십 테라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CXL 메모리에서 연산 기능을 통합해가지고 컴퓨테이셔널 메모리 솔루션 개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시스템 반도체 연산 기능을 더한 PIM 경쟁도 불붙는데, 현재는 메모리가 저장 역할을 맡고 CPU, GPU 등 시스템 반도체가 연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그 PIM은 그 메모리 내부에서 데이터 연상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HBM, PIM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HBM이 탑재된 GPU 가속기에 비해서 AI 모델의 생성 성능이 3.4배 개선된다고 하죠. 삼성의 HBM PIM은 지난해 10월 AMD의 GPU MI100이 탑재됐습니다. CXL 기반의 PNM은 연산 기능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를 메모리 옆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입니다. 기존의 GPU 가속기 대비 D램 용량은 4배 증가했고 AI 모델의 로딩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져요. 메모리 업계에서는 개발 초기 단계인데 고용량 AI 모델 처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보급 확대를 기대합니다. 생성형 AI 급성장은 메모리 개발 패러다임을 크게 바꾼 계기가 됐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력에서 한 발 뒤쳐져 있는 만큼 삼성과 하이닉스 간 양강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